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라디오 코리아 내러티브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중요한 뉴스가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별로 안 다룬 주제들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퓰리처상 수상 탐사보도 기자 노드스트림 폭파 사건 배우는 미국과 CIA라고 폭로한 내용을 놓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얼마 전에 끝난 슈퍼볼 뒷얘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출발합니다. 오늘 패널로는 이황, 심연아, 김신우, 전예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일단 김신우 기자, 여기에 앉아있는 김신우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더독 노드스트림 폭파 주범은 미국이다. 퓰리처 언론인 폭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지난해 9월, 그러니까 2022년 9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 해저 수송 파이프 노드스트림이 폭파된 가운데 그 주범이 미국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앞서 지난해 9월 덴마크 영해 근처를 지나가는 노드스트림 1 그리고 노드스트림 2 해저 가스관에서 가스가 바다로 분출되는 장면이 덴마크 공군 순찰 도중 발견됐다. 미국과 나토 측은 이 사건을 사보타주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폭파시킨 거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서방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출신 탐사보도 전문기자 시몬 헐시, 85살 되신 분이에요. 예, 이분이 최근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이제 이거예요. 미국은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어떻게 제거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국내 고위 당국자들이 가스관 폭파 공작에 관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황 기자, 이번 이슈 놓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거 어쨌든 대단한 기자가 이렇게 폭로를 한 건데. 이 기사를 접했을 때 김신우 기자가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읽지를 못하고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사실. 예. 읽지를 못하고 저는 처음에 이런 음모론이 있나? 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 측이 만약에 이거 폭발을 한 것이라면 너무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중이고 중국과 관계도 좋지 않은데 너무 무리수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전쟁 행위죠. 그렇죠. 예, 국제 테러이자 환경 테러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연하 기자 어떤 생각 들던가요? 네, 이 노드스트림 이 스위스 본사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가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만들어지는 이 천연 가스를 유럽 쪽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그 파이프관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해저로 연결된 예. 이 파이프관인데, 이 파이프관이 정말 긴 가운데 그 부분의 한 부분을 한 3군데 폭발을 지금 시켰다고 한 거잖아요. 네. 배후가 그러면 누구냐라는 그렇죠. 질문이 참 많습니다. 사실 논란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네. 그 2022년 9월 이후로 네. 미국이 했느냐, 뭐 러시아가 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러시아가 과연 이거를 자기 돈줄을 왜 끊었을까? 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됐죠. 네, 일단은 지금 뭐 좁혀졌습니다. 러시아 아니면 미국이다. 그렇죠. 라고, 네, 배후가 이제 이렇게 좁혀졌는데,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종합해보고 또 이제 기사들을 읽었을 경우에는 뭐 일단은 미국이 어느 정도의 배후는 있지만 미국의 단독 소행 같지는 않고요. 저는 나토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덴마크와 스웨덴 합동조사단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노르웨이까지 같이 좀 연결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연결돼 있지 않나가 아니고 시몬 헐시 그 기사를 보면은 네, 제가 네. 이제 다 읽어봤는데 처음부터까지 보면 노르웨이가 깊이 관여돼 있죠. 네. 예, 깊이 관여돼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사실상 왜냐하면 미군이 노르웨이에 많이 관여가 됐어요. 이게 메인스트림 언론은 별로 보도를 안 했지만 그래서 노르웨이도 일단 깊숙이 관련돼 있고 또 지금 나토 총재가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예. 네. 예지 기자 어떤 생각 들던가요? 제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꽤나 구체적으로 보도했죠. 막 백악관 국가안보보조관 설리반이 관여해서 2021년 12월부터 꽤 장기간 계획돼 온 것이었고 또 다이버들이 동원됐고 나토 훈련 참가로 위장한 해군들과 함께 원격 조정 폭발문 C4를 가스관에 설치했다. 또 3개월 후 9월 26일 노르웨이 해군의 P8 정찰기가 투하한 소나 부표 신호에 의해 송유관에 부착된 폭발물이 폭발됐다. 네.
꽤 구체적이긴 하지만 이게 음모론이 제기될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폭파되면서 러시아 영향력을 좀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백악관이 관여했다는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예. 봅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네. 도대체 이렇게 미국이랑 나토랑 편을 먹고 가스관을 터뜨렸을 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아니 이게 사실 그 전에 트럼프 정부 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독일에 한번 해외 순방 갔을 때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따졌어요. 너네 왜 러시아랑 비즈니스해? 노르드스트림 원이었죠. 왜 아니야? 네. 왜 아니? 우리 나토 아니야? 나토면은 러시아가 적국 아니야? 적국하고 왜 이런 비즈니스 거래를 해? 이런 의문을 바로 제기했습니다. 그게 좀 결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도착하자마자 막 신경질을 막 냈거든요. 트럼프가 좀 약간 성격이 워낙 또 그런 분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노드스트림 2에 관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가요. 사실 외교는 대통령이 거의 독자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노드스트림 제재를 풀었어요. 네. 바이든이. 제재를 푼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그야말로 쾌지나 칭칭 나네였죠. 돈 벌고. 그리고 사실 이 노드스트림으로 인한 그 수익이 러시아 전체 예산의 45%나 차지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막대한 수입을 이렇게 끌어다 주는 데고 이게 독일로 이어지잖아요.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천연가스가 워낙 싸다 보니까 네. 이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 편안한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사실 이거 기사 이제 신우 기자가 썼는데 신우 기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기사의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미국이 중대한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한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러의 성격을 띌 수 있는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의 그 최대 수혜국을 따져봤을 때 다들 미국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는 게 네. 노드스트림이 줄곧 워싱턴의 눈의 가시였대요. 맞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서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에너지 대동맹이라고도 불릴 정도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 신뢰는 취약한 지점에서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고 안보 상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주목할 만한 점은 어마어마한 폭로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들이 이거를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블랙아웃 하고 있죠. 예, 아예 그냥 그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다고 네. 봐도 될 정도로 아무도 맞아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네. 단지 미국 정부의 입장만 전했죠. 백악관이 아니라고 했다. 네. 이런 폭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침묵시키는 네. 다들 집단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그 시모어 허쉬 대기자가 어떤 그 대특종들을 터뜨렸는지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 전에 폭로한 것도 백악관에서는 다 부인했습니다. 근데 다 사실이에요. 예,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 69년에 베트남 전쟁 중 미군이 비무장 베트남 민간인 500명 이상 살해한 마일라이 대학살 그거를 폭로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결국에 베트남전에서는 사실상 미국이 패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이 베트남에서 물러서게 된 계기 중에 하나를 이분이 마련했다고 봐도 그 기사 과언이 아니에요. 이후에 철군을 했죠. 예.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당시 1970년에 퓰리처 국제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사 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메인스트림 그때 그 당시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워싱턴 포스트에서 뉴욕 타임스에서 보도했던 걸로 기억을 본 것 같은데 압력이 너무 셌대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거 폭로할 때마다 쓸 수밖에 예. 없겠는데요. 그리고 그 뉴욕 타임스 소속 기관에는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이제 취재했고, 근데 이분보다는 사실 이제 다른 분들이 그 특종을 터뜨렸어요, 사실. 그리고 CIA의 칠레 정부 전복 공작 보도, 그 다음에 CIA가 미국인 상대로 감청하고 있다. 그것도 폭로를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그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라크전 당시 미군의 그 아부그레이브 감옥 고문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고문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는 미군의 오사마 빈라덴 사살 공작도 메인스트림에 알려진 건 사실이 다 아니다. 이렇게 폭로를 해서 논란이 됐어요. 대부분이 다 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분 말씀에 저희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허쉬 대기자께서 예. 이렇게 보도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기자직을 하고 네. 있습니다만 이 사실이 폭로되면 어떠한 뒷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미국하고 러시아가 협상을 하고 있대요. 우크라이나전 이제 끝내자. 이제 1년도 다 됐고 끝내자고 하는데 이게 이번 뉴스를 통해서 이게 저는 솔직히 사실로 보거든요. 저는 그 정보 안 믿어요. 참고로 이 사람이 시모 허쉬가 여태까지 또 했던 그 폭로 사례들을 보면 다 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미국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전에 그 베트남전 때 미군이 철군하게 된 계기 중에 계기를 또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이슈에 있어서도 약간 협상에 있어서 미국한테 좀 장애물을 하나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정부 친화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미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미국인데 왜 미국한테 손해보는 일을 왜 하나. 워터게이트도 그랬고 칠레 정부 전복도 그렇고 이라크전도 그렇고 굉장히 미국한테 불리한 기사들만 쓴 거죠. 네. 그리고 이번 그렇죠. 노드스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드스트림도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냈을 경우에는 정말 이 외교전을 넘어서 이거는 미국의 참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다가 지금 중국도 숟가락을 얹었어요. 중국도 지금 그 가스관 폭발을 다시 들먹이면서 야 풍선 얘기할 때가 아니라 너희 가스관부터 좀 어떻게 사실로 밝혀봐라 라고 지금 숟가락을 얹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 과연 허쉬 이분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생각으로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으로 기사를 썼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사실 이분이 욕을 먹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한테 너무 손해 끼친다. 자국에 대한 비밀을 폭로한다는 이유로. 근데 하지만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비리를 폭로해 와서 반대로 인기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대통령이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둘 다 이렇게 시쳇말로 까는 그렇죠.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계속 써온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퓰리처상을 받으셨겠죠. 예. 중립적으로 보도를 하셨으니까요. 예. 근데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폭파되기 3주 전에 빅토리아 눌랜드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발발하기 3주 전에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면 그러면은 노드스트림 2는 사라질 거다. 그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노드스트림 2 그거 없어질 거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시모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한 덕분에 원래 이런 그 비밀 특수작전은 연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상원 원내대표나 상원 그러니까 부통령 그리고 하원 의장하고 하원 원내대표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특수작전은 워낙에 이제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덕분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그 라인을 타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방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이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커요. 지금 사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조금씩은 다루고 있어요. 이제 하도 너무 시끄러우니까. 지금 대한 언론하고 보수 언론도 사실 이거 팍스뉴스도 쉬쉬 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대한 언론에서 계속 이거를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류 언론 입장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반정부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정파를 떠나서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기사를 써야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딱 한 언론사가 썼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미주 한인 언론사 중에서는 라디오 코리아만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 근데 저는 이런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한번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가스관 터트려서 사실 러시아가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노드스트림 해저 가스관이 폭파됐을 때요. 자, 어쨌든 이번 노드스트림 관련 폭로가 미국과 러시아 양국 간 우크라이나전을 놓고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라코 내러티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며칠 전에 끝난 슈퍼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슈퍼볼 보셨나요?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보셨나요? 저는 그날 당직이었습니다. 당직이었고 뭐 광고 많이 보셨나요? 어땠어요 이번 슈퍼볼? 뭐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예. 그 이후에 뭐 기사들이라든지 예. 뭐 광고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보게 됐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놀라웠던 게 이렇게 그 보너스를 많이 받는지 몰랐습니다. 선수들이 우승팀에 1인당 뭐 15만 7천만 달러. 어이구, 네, 대단하네요. 우승팀이죠? 우승팀에게 네. 우승팀 1인당 15만 7천 달러를 주고 준우승팀에게도 좀 주더라고요. 8만 2천 달러 정도 네. 되는 돈을 이렇게 준다. 할만하겠다. 그게 웬만한 사람들 연봉보다도 저기 참 엄청나게 많이 받았네요. 네. 근데 이게 슈퍼볼 하면은 광고죠. 광고죠. 네. 광고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할프타임 쇼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그 주식도 얘기를 좀 하고 코인 얘기도 하는데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FTX 망했다는 FTX부터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등 코인 기업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인이 저조하다 보니까 하나도 싹 없었어요. 사라졌어요. 안 보였네요. 예. 하나도 없었고요.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할프타임 쇼 하면 항상 저희가 보는 로고가 있죠. 펩시. 네. 근데 네. 이번에는 애플뮤직이 그렇더라고요. 예, 이번에 애플뮤직이 계약을 해서 했다는 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번에는 좀 많이 변하지 않았나 네. 광고들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번 광고는 별로였다. 올해 나왔던 광고들이 네, 좀 재미도 없고 예. 뭐 특이한 것도 그렇게 없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예지 기자? 저는 그 테슬라 혹시 광고 보셨어요? 그 센 광고더라고요. 못 네. 봤어요, 저는. 테슬라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저격하는 광고 영상이었는데요.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완전 자율 주행 모드로 달리는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유모차를 들이받는 장면인데 테슬라 차량의 자율 주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묘사하면서 이 광고를 만든 단체가 댄 오다우스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네. 근데 이게 엉터리 기술로 만들어진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은 대중들에게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본 테슬라가 경고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 차량 안에서 고속도로 안에서 자는 맞아요. 사람들도 나왔죠. 목격이 자주 되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고. 네, 최근 여기 캘리포니아주 예. 여기도 저는 LA도 많습니다. 많고. 저는 프리웨이 달리다 보면요. 테슬라 자는 건 진짜 차량에서 그 자는 사람. 네, 햄버거 먹는 사람도 저는 봤고요. 이렇게 아예 그 앞에 그 뭐죠? 거울 이렇게 나오는 거. 네. 그거를 내려놓고 이렇게 화장하고 눈 화장하고 입술 화장하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프리웨이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저는 테슬라 광고 그 테슬라를 까는 광고 보면서 굉장히 아슬아슬했던 게 그 다음 날이 바로 장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네. 테슬라 주주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테슬라 요즘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주식으로. 예, 그렇죠. 네, 다음 날 되면은 이 증시가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슈퍼볼에서 그 테슬라를 흔히 이제 시체말로 까는 그 광고 금액이 59만 8천 달러를 사용을 했다. 그래요? 네, 그 광고를 테슬라를 보내기 위한 광고로 59만 8천 네. 달러요. 거의 뭐 60만 달러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제작비로요? 네. 와. 제작비가 아니라 이제 그 광고를 위해서 어. 광고 비용으로 쓴 거죠. 네. 근데 그건 역으로 보면 그만큼 테슬라가 잘 되고 잘 팔리고 있다. 그쵸.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여기 이 회사에서는 뭐 지난해 8월에도 이런 내용으로 해서 똑같이 광고를 제작을 해서 네. 이렇게 또 광고를 했다가 테슬라로부터 경고를 받은 거거든요. 네. 이번에 광고가 제일 비싼 게 30초에 700만 달러.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시간대별로도 그렇죠. 이게 가격이 다 다르죠. 아마 뭐 순서에 따라서도 예, 예. 다르고 예.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 4쿼터 들어가기 전쯤이 제일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신우 기자는 어떤 광고가 좋았어요? 이번에 나온 것 중에? 근데 사실 이번 광고는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막 주류들도 슈퍼볼이 끝나고 나면은 그 슈퍼볼 최고의 광고와 최악의 광고를 뽑잖아요. 나오죠. 네, 이번에 최고의 광고로 버드라이트가 꼽혔고, 그다음에 던킨. 던킨 봤습니다. 던킨 예. 재밌었어요. 던킨 도너츠 던킨이 제일 괜찮았어요. 베 애플렉 재밌었던 것 나왔죠. 같아요. 베 네, 애플렉이 네. 나와서 그거 진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설정인가요? 설정이겠죠. 설정이죠. 왜냐면 마지막에 그 여자친구가 제니퍼 로페즈. 그러니까 그것만 네. 따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근데 굉장히 그 던킨 도너츠 팬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벤 애플렉이 항상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이게 피플지나 이런 데 나오면은
던킨 도너츠 커피하고 이렇게 도너츠 페이퍼백을 들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찍힌대요. 실제로. 앞으로는 코카콜라 캔을 들고 다녀야겠어요. 뭐 최악의 광고로는 아보카도 프롬 멕시코 그리고 GM 광고, EV 광고를 했는데 기억에, 그러니까 쓴 돈에 비해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는 혹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저는 그 광고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브레이킹 배드를 풍자한 그 광고 있거든요. 팝콘 과자. 팝콘 과자. 네네. 팝콘 과자가 있는데 팝콘 과자인데 마약처럼 이렇게 밀매하듯이 하는 장면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실 이번에는 또 굉장히 그 리안나 복귀로 할프타임 쇼가 굉장히 많이 또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임신 축하 공연이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봤거든요. 그거를 다 같이 이렇게 친구들과 가족들과. 신우 기자는 다 봤잖아요. 네, 다 봤는데 하프타임 쇼에서 리안나가 나와가지고 노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다들 배만 봐요. 아, 그렇죠. 임신해서. 네, 또 임신한 거야. 막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네. 근데 또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다른 미국 사람들도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논란이 된 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아요. 리안나 공연을 맹비난했었죠. 네. 근데 리아나가 먼저 비판했잖아요. 그 도덕한 돼지.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가만히 안 있는 트럼프 왜냐면 스타일에서. 사실 과거 리안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 차례 마찰을 일으킨. 굉장히 상극이죠. 네. 그래서 그 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하프타임 쇼 주인공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콜린 캐퍼닉 샌프란시스코 49ers 전 쿼터백인데 그분이 사실 닐링 시작하지 않았을까? 무릎 꿇기. 그렇죠. 미국 내셔널 앤서, 그러니까 애국가 퍼질 때. 그래서 근데 사실상 NFL에서 축출됐어요. 그 선수가. 근데 이제 그 선수를 복귀시키지 않으면 자기는 하프타임 쇼 안 나오겠다. 근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트럼프가 비판을 했더라고요. 너 위선적으로 나왔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리아나가 립싱크 논란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저 립싱크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MR 좀 깔려 있는 그러니까 플레이백 부분 립싱크. 부분 립싱크. 근데 사실 이게 그 명가수들이 큰 무대에서 립싱크 많이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엘튼 존, 막 조지 마이클 가창력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안 합니다. 저기 셀린 디온 이런 사람들은 제가 하는 걸 별로 못 봤는데 심지어 마이클 잭슨도 슈퍼볼 공연 보면은 예전에 했었잖아요. 사실 슈퍼볼 개념 그 하프타임 쇼 개념을 세운 게 마이클 잭슨인데 93년이에요. 93년에. 저는 그 공연 되게 좋아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뭐 블랙홀 화이트, 빌리지 그렇죠. 뭐 이런 거 불렀는데 사실 보면 립싱크예요. 그 힐더월드 이거 보면 립싱크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아이들이 우르르 맞아요. 나와서 엄청 저기 Heal the World. 그렇죠. 네네.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역사상 가장 대단한 하프타임 쇼 그랬었죠. 공연이다. 뭐 그렇게 그 중에 하나로 꼽히고 뭐 프린스도 몇 년 전에 해가지고 인기가 많았는데 보면은 리아나가 그렇게 막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로 알려진 거는 아니죠. 사실 뭐 저는 엄브렐라 그 노래랑 좋기는 한데 그 노래는 좋아요. 네,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가창력이 좋기는 한데 그렇게 정말 뭐 아까 말씀하셨던 셀린 디온이나 이런 거에는 비교하기 힘들죠. 네. 슈퍼볼 이번에 그 또 여러 가지 화제가 나오고 있는데 슈퍼볼 시청률 얼마나 나온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역대 보통, 세 번째라고 합니다. 역대 세 번째예요. 1억 명? 역대 세 번째. 역대 세 번째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통 1억 명 넘게 보죠. 근데 이게 그 스포츠 단일 경기로는 전 세계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로 알려졌고 이제 우승팀은 캔자스시티 치프스였잖아요. 네, 캔자스시티 치프스하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 두 팀이 맞붙었는데 그 감독이 이제 앤디 리드예요. 그 캔자스시티 치프스.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캔자스시티 치프스에서 벌써 지금 이번이 두 번째 우승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필라델피아 이글스 감독으로 오랫동안 뛰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우승을 못 시켰었어요. 근데 또 주목할 만한 게 전반전에서 이기던 팀은 후반전 가서 꼭 거의 이긴대요. 그건 사실 그런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대요. 전반전에서 이기던 팀이 진 경우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번에 전반전에서 역전승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인터뷰를 하는데 아나운서들이 가가지고 선수들한테 아니 도대체 하프타임 쇼 동안에 그 휴식 시간에 너네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이렇게 발휘를 했냐고 갑자기 후반 들어서 너네 왜 갑자기 이렇게 힘을 내냐 네네 예. 그 보니까 그 캔자스시티 치프스 쿼터백 그 패트릭 머홈스죠? 네 맞습니다. 그 선수가 디즈니랜드에 초청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디즈니랜드 가서 그리고 이게 광고를 무조건 찍는데 우승팀들은 그래서
디즈니랜드하고 이렇게 계약도 있나,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에 계약도 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승 직후에 꼭 이렇게 그 디즈니사에서 가서 I'm going to Disney World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항상 매년 그렇다고 해요. 예. 근데 슈퍼볼도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소비 효과가 165억 달러라고 합니다. 165억 달러. 이게 지난해보다 19억 달러 증가했다고. 예. 개최지가 어디였죠? 애리조나죠? 네. 예. 준비를 하면서 또 이게 잔디만 경기장 잔디만 한 2년을 갖고 왔대요. 그래서 한 100만 불 정도가 를 투자를 해서 이제 잔디밭을 갖고 왔는데 이제 정작 선수들은 너무 미끄럽다. 이런 미끄러운 경기장 최악이었다. 뭐 워럽하게 온 줄 알았다. 이렇게 불만을 표하더라고요. 사실 그 프로풋볼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잖아요. NFL 특히 이제 시골일수록 더 인기가 많은데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 팀 이름이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즌 티켓만 판대요. 거기 그 한 6만 명 수용하나? 지금 티켓을 예약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그 전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물려줘야 된다고 유산처럼. 1000년 넘게 기다려야 돼요. 아이고야. 1000년 넘게 기다려야 돼요. 지금 예약을 해도 그 정도로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옛날에 이제 1000년 이렇게 안 기다렸고 한 30년, 40년 뭐 이렇게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한테 주는 선물 가장 인기 많은 선물이 바로 그 그린베이 패커스 시즌 티켓이었다고 그래요. 예. 이번에는 그러면은 신우 기자는 슈퍼볼 보면서 뭐 먹었어요? 치킨 윙이랑 피자랑 치킨 윙. 네, 핫도그랑 과자랑. 야, 정말 치킨 윙은 빠지지가 않네. 치킨 윙이 제일 인기 많다고 그러던데요? 네. 요번에 그 슈퍼볼 선데이하고 그 전날 팔린 치킨 윙만 14억 5천만 여개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닭을 얼마나 잡아야 몇만 마리 죽은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닭날개는 2개니까요. 네, 그러면은 14억 5천만 개면 7억 2,500만 마리. 네. 날개 봉이 또 포함되어 있으면 또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네. 날개 봉은 뭐죠? 날개 봉? 윙에 이제 그 다리. 봉, 예. 아니 그 지금 달걀값도 비싸 죽겠는데 닭날개를 얼마나 드시는 건가요? 네. 근데 이상하게 슈퍼볼 열리는 날에는 그런 음식들이 좀 땡겨요. 그죠? 피자. 아까 얘기한 치킨 윙 항상 생각나요. 그리고 콜라. 아무래도 미국을 대표하는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스포츠 경기 보면서 치킨 먹는 거는 뭐 전 세계 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월드컵 때도 맞아요. 근데 유독 닭날개를 먹진 않죠. 축구 보면서 치킨 먹는 거는 룰이지만. 근데 슈퍼볼 끝나고 그 다음날 먼데이에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다음 날인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힘들다. 한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1,880만 미국인이 회사를 안 가겠다. 다음날 슈퍼볼 선데이 다음날에 나는 회사를 안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중에 필라델피아랑 캔자스 팬들은 얼마 없을 텐데요. 네, 그냥 핑계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슈퍼볼 경기를 보면서 되게 반가웠던 사람이 있어요. 박혜정 씨. 맞아요.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한인이래요. 네, 맞아요. 네, 이거를 저는 모르고 봤어요. 그냥 모르고 다들 따라서 그냥 본 건데 이 슈퍼볼 명예 주장으로 박혜정 씨가 선발이 됐대요. 네, 이 명예 주장이 뭐냐면 그 경기 전에 공격권을 결정하는 코인 토스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코인 토스를 그 박혜정 씨가 그 팀이 약간 4명이 선발이 됐는데 박혜정 씨가 그 포함된 팻 틸먼 재단 패틸먼. 이라는 재단인 4명의 학자들과 함께 나와서 코인 토스를 했습니다. 패틸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애리조나 카디널스에서 뛰었던 선수인데요. 그 NFL 맞습니다. 선수. 근데 이제 뛰다가 이라크전 9.11 테러 이후에 9.11 미군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2004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하신 아프가니스탄에서 맞아요. 그게 그 같은 아군 총에 맞아서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사로. 네, 이 박혜정 씨가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다카. 네, 맞아요. 이제 오바마 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 이후에 다카 정책의 혜택으로 위기를 면했고 이후에 유시어바인 총장상이랑 학장상을 받으면서 심리사회학과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미 육군에 입대해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인이네요. 네, 그래서 현재는 위험에 처하거나 소외된 청소년의 심리 회복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코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